감사가 하도 미뤄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관계를 좀 새롭게 좀 사고하고 이제 자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료 요청 건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KBS 행정사무감사의 의회 역할, 집행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감사실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이착한 내용이 주로 민원 처리 부서 담당하고 계시고, 시민봉사과에서는 홈페이지 시장에게 관한다 하고, 총무과는 이제 다수의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민원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민원 처리 부서의 통합 운영이나 될지 협업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일단은 그 민원 처리 통합에 있어서는 각각 이제 본인도 잘 아시지만 저희 조직이 과외 장벽 어느 행정부 내에서 어느 조직이나 다 갔다 오면 장벽을 허물라고 여러 가지 계시고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업무적으로 각각의 부서에 나열되어 있던 것을 한쪽으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에게 바란다를 예전에 소통실, 총무과, 민원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해서 시민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것 또한 감사실과 총무과가 있지만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하고 총무과는 관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일을 촬영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한 부서에 가서 원스톱 일을 촬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각의 나열되어 있는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거기를 총괄하는 부서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야 이제 민원을 내셨을 때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민원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걸 이제 총괄하는 부서를 어디로 보면 시민봉사과에서 총괄하는 지금은 시민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시민봉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민원은 각각의 그냥 감사실과 총괄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그 통합 협업 혹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다른 부서가 이제 같은 비슷한 성격의 내용의 감사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환경위원 채용 절차 개선에 관한 부분이었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환경위원 채용 절차에 대한 개선이 진행됐는데 올해 10분 뽑으셨어요? 네. 그 개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모든 인사나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는 일단 이들이 많은 소문들이 나는 것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위원 공개 채용을 했을 때는 그런 잡음 없이 전부 다 그 100% 채용을 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환경위원 채용할 때 가장 공정성을 했고 거기서 이제 한치의 부끄럼 없이 해와서 잘 됐다고 자칫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점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는 어쨌든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제가 이제 총무과에서 해야 관계할 때는 좀 체크를 못해서 제가 별도로 하는 후에 별도로 네, 이제 인사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인수위 백서의 내용에도 지난 6.27기 인사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서 외부 청탁, 혈연, 학연, 지연이 인사로 불신이 팽배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공직자에 의한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8년 동안 내부 실세 공직자에 의해 정보 승진이 잘못되어 이어진 인사 시스템도 내부 전문도 평가가 최하이다. 이런 문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인사 기준을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런 문제점이 좀 최근 9월에 정기 인사하면서는
좀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유명태 시장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인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부 청탁은 하나도 없다.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밖에서 하지 않고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과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이 들어오셔서 직원들의 능력 발휘를 최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했다가 직원 모델이라는 데를 도입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해고 직원 모델 또한 도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3년 동안 내부청년도 최하위로 만든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인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선 8기에서는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특정 공직자나 내부 실세, 뭐 혈연 지연 이런 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민선 6기 7기의 문제점을 선거 기간에서부터 개선의 의지가 강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또 자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끊임없이 좀 자기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도 조사도 이제 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시장 지릴 때도 시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시장님이 제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별점수 1명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장님이 보고 때 1명 추가했다 2명이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그 임기제를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별점수 공무원 1명 더 들어오구나 생각했는데 별점수 공무원을 뽑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을 입고 팀장급으로 4명을 채용을 했죠. 그래서 뭐 선거사무실의 관계자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어서 시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렇게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무보직 입국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50여 50명. 통상 이게 적당한 수인가요? 뭐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아니 실제 이제 저희가 육급 무보직이 양상된 게 사실은 이제 육급이 과거에는 정원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해소된 게 12년 이상 됐을 경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이 많이 양상되는 구조입니다. 무보직이 많다고 해서 미리 뭐 적용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50여 명이라는 수가 지금 적은 건지 아니면 평균치인 건지 뭐 적다 평균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기준치 갖고 평가할 수는 없고 정원이라고 정원과 별개로 근속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찼을 경우는 승진하는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강민규 시장인 시절에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육급팀장급 3분이 최초에 외부 인사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무보직 육급이 80명, 90명 정도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도 중심으로 상당한 그 불만, 상당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결국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 결정직이 한 명이 이제 필요시에 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필요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별장직 2명에 임기절 6팀장 2명 그래서 총에서 4명인 거예요. 근데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외부 인사로 이제 꾸며졌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뭐 육급 무보직 분들 혹은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가 싶어서요. 일단은 육급 팀장의 자리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조직 내에서도 많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탈근무 시간이 있는 그 육급이 있고 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탈근무 시간 안 되는 육급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공무원 내에 승진에 영향을 안 주는 구조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우리 남은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장님부터 적재적소에 유능한 역할을 하실 분들을 뭐 뽑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예. 뭐 실제 뭐 업무를 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분들의 활동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과정이 내부 청렴도 조사 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 좀 괜히 걱정이 되고 돼서요. 한번 여쭤봤고요. 네. 그 인수위 역사에 대해서 내용 중 하나 보면 또 시장 직무형 때 선진 방향 이 내용이 좀 지적됐죠. 그래서 민선 6기, 7기 시장실 운영 시스템을 세 가지를 꼬집었어요. 하나가 매일 아침 생일 축하 전화 등을 하는 선심성 행정, 그리고 시장 결제 시간 당일령으로 대기성 시간 과다 소요, 주요 결제 사안을 정무직 검토 후 시장 결제 진행으로 직원 분담이 하기. 요게 좀 어떻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시장께서 뭐 생일에 직원들한테 전화 한 것은 이제 없는 상태고요. 중간이고요. 그 결제 시간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비서실에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집무실에서 열심히 하고 결제는 순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계시고, 혹여라도 직무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은 시장님이 퇴근 이후에 밖에 외부 활동을 마치시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결제하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제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직원들이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실제 결제 시간이 좀 줄었나요? 시간이? 아니, 사실은 활근무 시간에 해결하던 결제들을 그 시장님이 퇴근 이후에 오셔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이제 대면 결제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경우는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야 돼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면 결제는 뭐 이전과 비해서 크게 개선되어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있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도 사실은 이제 대면 결제보다는 전자결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자결제로 가능한 것을 굳이 대면 결제를 해서 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무 역할 하시는 분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무직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지금 비서실장은 그날로 비서실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거든요. 정무직의 판단은 완전히 시장님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무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 정무 역할이 이제 과하게 굉장히 개입했을 때가 문제는 건데, 사실 시장님도 나중에 쭉 사셨던 분이 아신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오신 분이라 어쨌든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계속 우리 뭐 반공무원도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시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서울에 중앙정부에 계시면 서울에 계셨지만 전남도 정부기사를 하시면서 전남도에 또 오래 계셨고 근무하시는 동안 나주에다가 저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 출신하신 지가 이 지역이고 나주에 정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적 판단에 있어서 일단은 외부가 아닌 내부 통로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민선 6기 7기 지나면서 좀 나중에 대한 새로운 변화, 특히 이제 시장의 역할, 직무 형태, 인사문제 등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속적인 좀 의회에서도 서로 피드백하고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님 면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서실에 접수하면 되나요? 일단은 면담은 이제 저희 비서실에 접수를 해서 시장님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 협의를 통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임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네. 면담했습니다. 실제 뭐 면담 자체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실제 민원 혹은 시장에 의견 있으신 분들이 와서 직접 의견 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꼭 한번 자료 한번 참여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그 면담 횟수가 그게 중요한가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도 틈틈이 면담을 하고 계시고 시장이 하지 못하시는 일들을 지금 부시장님이 그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알아주시면 네, 아무튼 이번에는 어쨌든 부시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전임 부시장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실제 뭐 소통에 의지가 높으셔서 그런 역할도 같이 원하서 좀 잘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예. 네, 그 다음은요. 그 감사실에서 제가 행정사무본부 통해서 제기하고 자료를 추구해 가는 건데요. 작년이죠. 그 허위 출장 계획 여기 부당수령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2021년 3월 12일 시로 통보를 했고 자체 조사를 해서 49개 부서 176명에 520건, 525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라고 작년 12월에 자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금인 520만 원에 2배 가산 징수 1,0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 환수를 했는데 이게 이 이후에 이런 부당수령 관련된 뭐 자체 재벌 공시 교육 같은 게 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냥 감사실 청년도 이제 청년도 이제 직결되고요. 강사 교육 또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그때 당시에 그 감사 우리 출장 허위 수령 거기 지급된 이후로 아마 직원들이 솔직히 이제 저희가 문제 시되게 있는 것이 여기가 예산이 계산되지만 그걸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 허위 수령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갖고 실제 출장을 간 거에 대해서만 출장을 수령하고 있어서 개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출장 여기 부당수령 조사 대상 기간이 이제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176명이 520건인데 많다고 많고 어쩌다 적은 수인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봤을 때 2020년 1월 13일부터 세월 행정 시스템 공무관리 기능을 개선해서 많이 출장 관리가 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건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후에 저희도 자정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위로 가지 않고 출장 갈 때 출장의 시작부터 동력까지 시스템화해서 진정으로 다녀오신 분들만 출장 여기를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출장을 갔더라도 출장비를 안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무튼 뭐 공무관리 기능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혹여나 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재벌 공시 교육 뭐 일단 다양한 교육 진행하잖아요. 예, 예. 뭐 내용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식 시간 의무제 이거 네. 거의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시민봉사과에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의견을 정식 시간 맞추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성과에서 대답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종식 시간 의무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내에 이것을 하나 안 하나 고민하다가 이 시민과의 특별상 해석상 저희 내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서비스에서는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방안은 뭐냐를 고민하다가 실제 이것은 좀 연기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것은 종식 시간을 보장을 해서 교대근무를 시스템을 한다면 거기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또한 시민봉사과에서 무임담비를 확대했을 경우 또 민원도 집행했고 그랬을 때 중식 시간을 이제 의무제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는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시기는 조금 유연하지만 거기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장된다면 그 이후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을 하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 시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걸 최소화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식 기간을 1시간을 온전히 보장을 해주면서 직원들도 불편이 없고 또 시민도 불편이 없는 게 거의 절충안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죠.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민원 발급제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설문조사 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 혹은
한번 직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좀 뭐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시면 뭐 시간이 뭐 짧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무언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가까운 광주만 해도 많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번 피드백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 이후에 뭐 직원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뭐 약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서 시책으로 잡아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같은 결이긴 한데 이 집단유형 근무제도 비슷하게 좀 추진할 계획이십니다. 그 유연 근무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본인들이 그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본회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성과분석및 평가위원 올라왔어요. 네, 5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그 향후 방향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수준과 폭은 어디까지 놓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꾸준히 유지하되 그 사업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인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서 인 건지. 지금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봅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이 저희 내부 고객보다는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좀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성과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걸 잡아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포함할 수는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의회에서 이걸 요청을 했었어요. 5년이 돼서 실제 객관적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참 좋은 시책이고 아니면 이게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아무튼 영역이 상반기 때 진행이 되겠죠. 일단은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소화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좀 속도를 내서 같이 좀 성과 분석 토론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 제가 몇 차례 도서에도 얘기하는데 이제 전라남도 상반기 소국행정 특별점검 요거에서 아무래도 이 총무과가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주방 부서인데 이 소국행정 사례에 총무과가 뽑혔어요.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지연인데 최소 5일부터 최대 321일까지 지연한 건수가 30명 됐더라고요. 이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업무 처리 지원 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직원들 직무 판단에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런 지휘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민원서를 대구 시에 정보공개 처리 안내문을 공지해가지고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321일까지 지연됐다고 하니까 거의 1년인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싶고 시민봉사과 확인해 보니까 시민봉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럼 이런 대답 기일이 다가오면 그 전에 안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직원분들한테 직접. 근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봉사과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어쨌든 적극행정을 지체로 수준하는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총무과 시민봉사과 해서 이러한 주의사항들, 시정사항들이 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최소화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강님으로 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수고가 많으시네요.